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김승남입니다. 오늘 자리가 스마트 기술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발표드린 내용은 그 중에서 가상현실 기술, 저희가 요즘에 소위 VR이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 내용의 대부분이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부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학술대회고 심지어 정책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게재했던 SCI 논문으로 주제를 바꿔가지고 사실은 더 심도 깊게 다시 만들었었는데 다시 또 발표하기 전에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게 저를 비롯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 혹은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더 기초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기술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다시 한번 내용을 바꿨고요. 이런 자료,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아우리에서 수행했던 과제를 비롯해서 현재 지금 영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기반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졌음을 밝힙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이겁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VR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VR 기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의 한계점, 가능성 이런 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계획 방향, 이게 이제 오늘의 본론이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매진망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 스마트시티 R&D 과제의 비전하고 사업 목적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목적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이용해보는 도구라서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핵심이 이제 스마트 리빙 랩형 실증 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대구가 선정이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건 물론 이제 RFP에 나와 있는 제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 3핵심 과제에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생활복지 분야가 있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생활복지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복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기술 요구 사항이 바로 VR 기반 장애인 용성 보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VR을 이용한 연구들을 조금 더 하고 있고요. 그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의 일부 요소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일상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VR이 뭐고 AR이 뭐고 이런 건 다 아신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VR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원래 의미는 가상의 현실,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조금 더 확장돼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그냥 소위 VR이라고 말을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머리에 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그 기기 자체를 VR이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VR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VR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구분을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 된 가상현실의 소스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360도 동영상 기반 VR, 그러니까 영어로는 저희가 그냥 레코디드 VR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 정책 세미나와 같이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 전시에 1부스에 가시면은 360도 카메라들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업체에서 소개는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 소유입니다. 사실은 제 소유인데 저희가 만든 건데, 그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거를 VR을 통해서 보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 될 것이고요. 얘는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감이 높습니다. 진짜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는 갖춰지죠. 그런데 고화질을 구현을 해야지 그 현실감이 나오는 건데, 그 360도 카메라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하드이 낮은 경우에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얘는 고화질의 카메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게 이제 좀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던, 존재하던 그 공간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상의 환경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의 장점은 이제 고화질 구현이 용이해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 장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고화질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가장 큰 장점은 반응형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희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하나의 객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시뮬레이션 된 환경에서는 제가 하나의 객체로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뭐 공간을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반응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환경을 연출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게 됩니다.
네, 반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단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레코디드 VR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실제 나가서 카메라 감독님들이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기계에 부착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촬영이 되면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여러 개의 카메라에서 동시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VR 장비를 이용하든 아니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든 구현을 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촬영 장비는 이제 저희가 일부스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옵시디안 3D VR이라고 하는 카메라인데요. 지금 현재 8K까지 구현이 되고요. 3D로도 촬영이 됩니다.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현 장비 같은 경우는 VR 디바이스들이 워낙 많이 나왔어요.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학 렌즈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장비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디스플레이로 이용을 해서 여기다 끼우면은 VR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자리 같은 데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에 용이하겠죠. 저렴한 가격이니까요. 근데 조금 더 고사양으로 이제 더 선명한 화면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체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 VR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가서 그 기획전시에서 보시는 제품들은 이런 것들은 없을 거고요. 아마 이런 유형의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티드 VR인데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저희가 그 학교에서 이제 설계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가장 많이 쓰는 쉬운 소프트웨어가 이제 스케치업이죠. 스케치업 같은 거나 혹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레빗 같은 것도 많이 쓰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가상의 공간들이 큐비티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하면은 VR에서 구현 가능한 형태로 파일 포맷이 전환이 됩니다. 이게 전환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용화되어 있는 VR 장비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계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설계 작품을 만들 때 만들었던 그 가상의 공간 안에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그 공간의 실제 크기를 진짜와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스케치업으로 만드는 경우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게임을 만드는 엔진이거든요. 네. 게임을 만드는 엔진으로 만드는 경우에 저희가 그냥 전환하는 거 없이 그냥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만들어낸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체험할 수 있게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뮬레이티드 VR의 핵심은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형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여기 있는 키네틱 센서라든가 아니면 모션 센서 같은 것들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이는 VR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가상의 환경에서 그 공간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공간을 걸어야겠죠. 근데 저희가 아무리 큰 센서를 달아놔봤자 저희가 그 센서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입니다. 5m 바이 5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을 바깥에 벗어나게 되면은 저희는 그 환경에서 계속 연속해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는 이 트레드밀 같은 거를 갖다 놓으면은 저희는 계속 걷지만 저희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저희가 계속해서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워킹 시뮬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워킹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생각만큼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그 완성본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완성이 다 안 돼가지고 한 중간 정도 버전으로 지금 3부스에 가시면 또 이거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기획전시를 홍보하는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1부스에 가시면은 주로 레코디드 VR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레코디드 VR. 3부스에 가시면은 시뮬레이티드 VR을 다 모두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럼 이게 우리 분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길었는데 좀 압축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VR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큰 장점은 뭐냐면은 기존의 영상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진도 쓰고요, 동영상도 쓰고, 또 요즘에는 다음 로드뷰나 뭐 스트리트뷰 같은 거 많이 쓰죠. 이게 우리가 도시를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필수적인 영상 정보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VR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게 어느 정도로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에 라디오만 있었던 시절에 TV가 등장한 것만큼 그보다 어쩌면 더 큰,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분야의 특성상 현장 답사, 현장 조사, 뭐 현장 측정, 평가, 현장 검증 이런 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앞에는 전부 다 현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현장에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VR 기술이 생긴 이 시점에서는 누군가 한번 거기에 가서 레코딩을 해오면은 저희는 거기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환경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는 또 추가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또 첫 번째는 화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도 카메라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죠. 그래서 어느 현장 조사를 갈 때 뭐 본인이 연구 책임자이면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찍고 싶은 곳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촬영을 하면 되는데 조사원들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어느 지점을 찍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수만 장의 사진을 찍겠죠. 그렇지만 VR 카메라가 있으면은 그냥 앞으로 쭉 가면서 그냥 훑으면은 모든 지점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굉장히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장 강의 저쪽도 좋은 건 또 당연한 것이고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과거의 모습, 시뮬레이티드 VR을 통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험하기 너무 위험한 장면, 현장들 이런 것들도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만 한다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우리에 있을 때 이제 한 가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최근에 해외에서 많이 연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것 대신에 구글 스트리트뷰 같은 걸로 대신을 하면은 그게 현장에 가는 것보다 가는 것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거든요.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에 간 것과 같은 똑같은 측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결론들은 가지 않아도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VR로 그거를 역할을 대신하면은 그것이 다음 로드뷰나 스트리트뷰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VR로 평가하는 것 역시 로드뷰로 평가를 하는 것에 비해서 현장 평가 결과와 훨씬 일치한다. 훨씬 더 가까운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공간적인 감각이 필요한 요소들 혹은 종합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아주 세부적인 관리 상태나 아니면 길찾기의 용이성, 방향성을 이제 조금 인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로드뷰보다는 조금 더 아직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4가지의 스왑 분석을 해봤습니다. 4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월등한 현장감 구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방향에 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한순간에 기록하기 굉장히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시간도 굉장히 저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고해상도 정보로 만드는 게 좀 어렵고요. 이게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건 굉장히 옛날에 촬영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아직도 쓰고 있는 갤럭시 S6 핸드폰으로 촬영한 모습이고요. 이게 그 3년 전 당시에 가장 좋은 고가의 VR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수준 차이가 굉장히 나죠. 물론 오늘 보실 수 있는 그 기획전시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이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고해상도 정보를 만들기가 어렵고요. 그걸 이제 좀 화질이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 후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후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미. 그리고 가격도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 계획이나 설계 혹은 유관 분야, 공간 계획을 다루는 유관 분야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4가지 정도로 그 활용 분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에 2개는 레코디드 VR하고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좀 시뮬레이티드 VR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거 2개는 조금 더 이제 시뮬레이티드 VR을 이용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증명을 했듯이
이게 도시 공간을 조사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뭐 어떤 심의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하거나 이런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제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고해환경 개선지구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뭐 20, 30개의 후보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은 한 20명 정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그 20명이 되는 분들이 20, 30군데의 대상자를 모두 다 방문을 해야겠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여유 있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적으로 했던 방식은 한 3분 정도는 경기도를 가고 3분 정도는 경상도를 가고 이렇게 해서 그 3분 정도가 평가한 거를 가지고 와서 전체 회의에서 제가 가봤더니 여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현장에서 VR을 이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현장의 모습과 가까운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게 비슷한 내용이고요. 뭐 국제 공모 같은 거 할 때도 현장 조사를 저희가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현장을 촬영을 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들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조금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도시 계획이나 설계 혹은 건축사까지 교육 자료를 개편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많이 아시는 이런 공간들일 텐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런 공간들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죠. 뭐 중세의 구불구불한 가로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길 끝에 있는 광장에 마주쳤을 때 뭐 서프라이즈를 느끼고 경외감을 느끼고 뭐 이런 거를 글로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글로. 근데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실제 똑같이 경험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 자료를 개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환으로 작년 여름에 했던 게 있어요. 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이제 에런 제이콥스의 책은 다 아실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전 세계적으로 훌륭하다고 한 가로의 모습들을 제가 작년 여름방학 때 아까 설명드렸던 그 8K 360도 카메라를 들고 가가지고 다 촬영을 해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육 자료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근데 물론 제가 도시 계획이나 설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냥 책을 한번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 가지고 그럼 과연 어떻게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큰 저한테 고민거리였는데 아주 구글에서 이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글 폴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가시면은 이런 구글 폴리에 투어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웹 베이스드 교육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스트리트 뷰에서 제가 지정한 위치를 가지고 저만의 로드 뷰가 스트리트 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스트리트 뷰는 제가 거기 가면은 그냥 이렇게 그 지역에서 점프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필요한 공간만 딱 모아가지고 하나의 길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광장도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그 이동하는 경로를 다 지정을 해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두 번째 기능이 더 좋습니다. 이게 다 비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촬영해 온 사진을 올려가지고 저만의 스트리트 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까 에런 제이콥스의 책에 있는 어떤 가로에 가가지고 중세의 가로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촬영을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은 저만의 스트리트 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거를 학생들에게 모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저가용 뭐 이제 VR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수업 시간에 아까와 같이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2학기 때 이거를 시범적으로 한번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봤는데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학생들이 좋은 VR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글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폴리에 가시면은 제가 아니어도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투어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도시설계 전문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광지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교육 측면에서 아까는 이제 레코디드 VR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시뮬레이티드 VR도 가능합니다. 이제 레코디드 VR은 뭐냐면은 과거의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없어진 공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 수가 없겠죠, 교육 자료를. 그래서 뭐 이렇게 로마 리본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워낙 과거에 이런 유적지 같은 것들이 보존하는 것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론 같은 것들 보면은 처음에 도시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의 아고라, 뭐 로마의 포럼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 그 로마의 포럼 같은 것들을 다 실제로 구현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VR만 있으면 가가지고 그 모습을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사실은 저는 아직 이거는 구현을 못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같이 보면서 들으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죠? 이 VR 싱크 기술이 만약에 있다면 상용화는 돼 있습니다. 저는 아직 확보를 못했지만 여기서 모든 분들이 마치 영화관에 와서 같은 화면을 보듯이 VR 화면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그 예시 화면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설계 실무나 아니면 설계 교육 측면에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심의 같은 거를 할 때, 뭐 저는 설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많이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저희가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쓰죠. 그래서 기존의 도시 환경에 이런 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3D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 3D 시뮬레이션을 보는 화면은 2D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디멘셔널 3D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3D로 올려봤자 보는 건 2D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설계 심의 현장에서 이런 환경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 건물이 나한테 높게 느껴지는지, 위압감을 주는지, 이 가로가 정말 나한테 친숙한 공간이 되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계 교육이나 실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모델을 많이 올렸는데 사실 요즘에는 학생들이 설계 수업할 때 모델을 잘 안 만들더라고요. 스케치업 같은 걸로 올리고 마는데, 근데 모델을 만들든 스케치업으로 올리고 말든 사실은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본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가로의 모습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다가 초소형 그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내가 걸어가는 느낌을 갖게끔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하고 VR만 이용하면은 거기서 직접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번 부스에 가시면 제가 세종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라운드어바웃 환경을 하나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실제 환경도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워킹 시뮬레이터 만들고 있는 거고요.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런 가상의 환경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하나의 객체로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스케치업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스케치업은 정적인 환경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유니티 같은 걸로 만들면은 차도 움직이고요, 사람도 움직이고, 나무도 흔들리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해요. 바람이 느껴지진 않지만 시각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디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노약자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사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뭐냐면, 그 미국의 한 지자체에서 그 라운드어바, 회전고차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횡단해야 되는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이게 사진으로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여기 올 때 차량이 어디까지 오면 사람이 건너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 자료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현실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에서 그냥 만화 같은 공간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실제와 똑같은 스케일로 만들어 놓고 차량들을 이동시키면은 좀 더 리얼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혹시 얼마나 지났습니까? 30분 됐다고요? 25분. 예,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이제 그 보행 시뮬레이터에서 제가 차량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차량이 왔을 때 사람이 몇 초 만에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충돌 예상 시간까지 몇 초가 남는지 이런 것들도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핫한 자율주행 자동차, 군집 주행이 가능한 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보행자들에게 얼마나 좋을지 나쁠지 이런 것도 다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 트래킹 기능이 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걸 바탕으로 경관 선호, 그러니까 어디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경관 선호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김재철 교수님하고 같이 썼던 논문인데, 위호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시설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요소, 도시설계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어프로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블록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실제로 전문가분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이 환경, 이 정도 DHB가 적합한지 아니면 더 이게 더 적합한지 이런 걸 테스트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가상의 광장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광장의 사이즈는 동일하게 하고 디자인 파사드 디자인도 동일하게 하고 주변 건축물 높이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 공간에 가가지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DHB에 적정한지 아닌지를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적정 DHB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예시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였죠. 케빈 린치가 얘기했던 적정 DHB는 한 2에서 3 정도였는데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보다 훨씬 크더라. 그러니까 광장의 사이즈는 동일하다고 하면은 주변의 건축물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선호한다 하더라.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진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교육 현장에서 제가 이제 교보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레코디드 VR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 혼자 힘으로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구도구로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워킹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 도구입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게 아직은 현실성이 실제 보행 환경 걷는 거랑 똑같다는 보장이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검증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거 좀 그냥 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성입니다. 사실은 가장 바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설계 심의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외국에서는 쓰고 있다고 알고 있고 설계 결과물을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줄 때도 VR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책 심의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서 대상지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도가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 현장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쪽부터 먼저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VR 기반한 도시계획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티드 VR하고 레코디드 VR하고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시뮬레이티드 VR은 저희가 이미 만들고 있는 뭐 여기 보는 버추얼 싱가포르나 이런 것처럼 저희도 버추얼 서울 만들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이걸 만들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코디드 VR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걸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냥 360도 카메라가 있는 분들이 그거를 계속 촬영을 해서 축적을 시켜야 되고요. 그걸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시간을 많이 지나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희가 테스트베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스마트 시티 뭐 테스트베드 해가지고 뭐 대구 뭐 시흥 세종시티 선정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기술들을 보면은 대부분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도시를 빌려가지고 다른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도시계획 뭐 기법이라든가 새로운 토지이용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현장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VR을 통해서 그거를 구축을 하면은 저희가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기법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현장으로 실험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좀 저에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